요즘 밤에 몇 번이나 깨십니까? 한 번 정도는 괜찮은데 2번, 3번 화장실을 다녀오게 되면 아침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잠이 얕아진 거겠지. 이렇게 넘기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밤에 2번은 기본이고 어떤 날은 3번도 깨요. 그래도 낮에는 그냥 버틸만 해서 병은 아니겠죠? 또 어떤 분은 건강검진표를 들고 오십니다. 사구체 역과율 숫자가 조금 낮아진 것을 보고 혹시 이것 때문에 밤에 깨는 건가요? 하고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문제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있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점검해야 할지 헷갈리는 증상입니다. 신장 때문인지 방광 때문인지 수면 문제인지 나이 탓인지 이야기가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밤에 2번 이상 깨는 현상이 왜 생길 수 있는지 이해하시게 되고 내 몸에서 어떤 부분을 먼저 점검하면 좋을지 스스로 정리하실 수 있고 오늘부터 무엇을 조금 조심하면 되는지 부담 없이 선택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상은 불안을 만들기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밤에 자주 깨는 현상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생활 조정으로 충분히 관리하며 지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대화를 자주 나눕니다. 선생님, 나이 들면 다 그렇다던데요? 그래도 혹시 콩팥이 나빠진 건 아닐까요? 저는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 3가지 질문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횟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참고 지내십니다. 그런데 참고 지낸다고 해서 몸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면이 반복해서 끊기면 낮 피로, 집중력 저하, 혈압 변동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밤에 2번 깨는 건 괜찮은데 다시 잠이 안 와요. 그러다 보면 새벽 2시, 3시에 눈이 말똥말똥해져요. 또 다른 분은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무서워서 물을 거의 안 마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밤에 깨는 문제는 단순히 소변의 문제가 아니라 수면, 수분, 혈압, 호르몬 리듬이 모두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밤에 자주 깨면 무조건 신장이 나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실제로는 신장만의 문제인 경우보다 여러 요소가 겹쳐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더 헷갈립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한 가지만 떠올려 보셔도 충분합니다. 모든 원인을 한 번에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하루 종일 혈액을 걸러 소변을 만듭니다. 낮에는 활동량이 많고 수분 섭취도 많기 때문에 소변이 자주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원래 소변량이 줄어들도록 몸이 조절을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호르몬이 밤에 더 많이 분비되면서 소변을 농축시키고 배출량을 줄여줍니다. 그래야 우리가 깊이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의 분비 리듬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밤에도 낮과 비슷한 양이 소변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시간이 늦거나 국물 위주의 식사를 하셨다면 몸 안에 들어온 수분과 염분이 잠자리에 든 이후에야 처리되기 시작합니다. 또 저녁에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약효가 밤 시간과 겹치면서 소변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밤에 2번 이상 깨는 현상은 신장 기능 하나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낮에는 괜찮은데 꼭 밤에만 그렇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 말 속에는 힌트가 있습니다. 낮에는 괜찮고 밤에만 불편하다면 리듬의 문제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리 부종입니다. 낮 동안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다리 쪽에 체액이 조금씩 모입니다. 그 상태로 누우면 그 체액이 다시 혈관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신장은 밤에 더 많은 소변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현상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신장이 크게 나빠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많은 경우 생활 패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숨을 고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 한 가지라도 떠오르는 것이 있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영상은 모든 답을 외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몸의 힌트를 하나 찾는 시간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밤에 자주 깨는 것이 몇 년째 계속되었는데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고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오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2번 깼다는 이유만으로 심각한 병을 걱정하며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조금은 조정이 필요한 생각입니다. 밤에 2번 깨는 것이 무조건 병의 신호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해도 되는 증상도 아닙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몸의 리듬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설명에서는 어떤 생활 장면이 밤 소변과 연결되는지, 왜 그 선택이 몸에 부담이 되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무엇을 조금 바꿔볼 수 있는지를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나도 저녁에 국물을 자주 먹는데, 나는 자기 전에 꼭 과일을 먹는데,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이미 중요한 점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밤에 깨는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밤에 2번 이상 깨는 현상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신장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장 혼자 일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루 전체의 생활 흐름이 밤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실 때 국이나 찌개를 넉넉히 드시고 반찬으로 김치와 젓갈을 곁들입니다. 식사 후에는 물이나 차를 한두 컵 더 마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합니다. 그런데 몸의 입장에서 보면 저녁 시간에 염분과 수분이 동시에 많이 들어온 셈입니다. 낮에는 활동량이 있어 어느 정도 분산되지만 밤에는 몸이 쉬는 시간입니다. 이때 혈액 속 염분 농도를 맞추기 위해 신장은 소변을 만들어 배출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 결과가 새벽에 화장실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을 드셨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저녁에 국물과 염분이 집중되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밤 소변 횟수와 연결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오늘부터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은 아주 단순합니다. 저녁 국물은 절반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국을 끊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덜 드시는 것입니다. 이 작은 조정이 밤 리듬에는 꽤 의미 있는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면을 보겠습니다. 저는 밤에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갈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녁 늦은 시간에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그 수분은 밤 시간에 처리됩니다. 신장은 밤에도 낮처럼 일을 하게 됩니다. 수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아침과 낮 시간에 충분히 드시고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몇 모금 정도로 줄여보는 것이 몸을 덜 지치게 하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장면이 하나라도 떠오르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은 원인을 다 찾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다음으로 자주 연결되는 것이 혈압과 당 조절입니다. 혈압이 밤에 충분히 떨어지지 않으면 신장은 계속 긴장 상태로 일을 합니다. 또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경우 삼투성 이뇨 현상으로 소변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약 먹고 있으니 괜찮겠죠? 라고 하십니다. 대부분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계십니다. 하지만 밤 시간 혈압 패턴은 낮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아침 혈압 수치만 보는 것보다 밤에 몇 번 깨는지, 아침에 피로가 남는지를 함께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역시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몸의 리듬을 이해하는 자료가 하나 더 생기는 셈입니다. 또 하나 자주 놓치는 부분이 다리 부종입니다. 낮 동안 다리가 붓는 분들이 있습니다. 양말 자국이 오래 남거나
저녁에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이 상태로 누우면 다리에 모여있던 체액이 혈관으로 돌아옵니다. 그 양이 많으면 밤에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이 경우에는 저녁에 10분 정도 다리를 살짝 올리고 쉬거나 잠들기 전 가벼운 발목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밤 배뇨 횟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몸을 조금 덜 붓게 도와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밤에 2번 이상 깨는 이유는 신장 기능 저하 하나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수분 타이밍, 염분 섭취, 혈압 혈당 리듬, 다리 부종, 수면 습관이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중 많은 부분은 조금 더의 선택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하루 흐름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밤 동안 농축된 소변이 배출되기 때문에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시간에 물을 한 컵 정도 드시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신장을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낮 시간에는 수분을 고르게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이 마르기 전에 조금씩 드시면 저녁 갈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식사 속도를 천천히 하고 국물은 절반 정도로 줄이고 과일은 잠들기 직전보다는 식사 직후나 낮 시간으로 옮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수분을 크게 늘리지 않는 것이 몸을 덜 바쁘게 하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덜, 오늘은 한 가지만 조정해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불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에 2번 깬다고 해서 곧바로 신장이 크게 나빠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 분들이 적절한 생활 조정만으로도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며 지내고 계십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한번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밤 소변 횟수가 갑자기 늘었거나 거품료, 부종, 심한 피로가 함께 있고 검진 수치가 동시에 변했다면 주치의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개인의 질환 상태나 복용 중인 약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 조정이나 중단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밤에 2번 이상 깨는 현상은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과장해서 겁낼 필요도 없고 완전히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해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나는 저녁 국물이 제일 해당되네, 나는 자기 전 물 습관이 문제였네, 이렇게 하나라도 떠오르셨다면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건강은 갑자기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일이 드뭅니다. 오늘의 선택이 쌓여 내일의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전부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채널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차분하게 계속 정리해 두겠습니다. 이어서 밤에 2번 이상 깨는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요. 이 나이에 밤에 한두 번 깨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리듬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예전만큼 일정하지 않을 수 있고 신장이 소변을 농축하는 능력도 서서히 변합니다. 그래서 밤에 한 번 정도 깨는 것은 자연스러운 범주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2번, 3번으로 늘어나고 그로 인해 낮에 피로가 쌓이고 생활이 불편해진다면 그때는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제를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리듬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밤 소변이 반복되면 수면의 깊이가 얕아질 수 있습니다. 수면이 얕아지면 다음날 낮 시간의 혈압과 혈당 조절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밤 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번 깼는가 보다 그 이후에 몸이 어떻게 느껴지는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고 몸이 덜 개운하다면 그 신호를 가볍게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병을 의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내 몸의 흐름을 조금 더 세심하게 관찰해 보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밤에 깨면
바로 다시 자면 되지 않나요? 대부분은 다시 잠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을 다녀온 뒤 휴대전화를 보거나 TV를 켜거나 조명을 밝게 켜는 습관이 있다면 몸은 다시 낮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장보다 수면 위생이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들기 전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고 화장실에 다녀올 때도 가능하면 최소한의 빛만 사용하는 것이 수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치료가 아니라 환경 조정에 가깝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나는 저녁 습관과 수면 습관이 겹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그 한 가지만 점검해도 충분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전립선 문제를 함께 가지고 계신 남성 시니어 분들도 많습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잔여감 때문에 자주 깨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건 역시 신장만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뇨기과 상담을 통해 원인을 구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방광 과민 증상이나 골반저 근육 약화가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밤 소변은 신장, 방광, 전립선, 호르몬, 수면이 함께 얽힌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한 구조를 한 번에 다 해결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지칩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은 하루의 리듬을 조금 정돈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햇빛을 조금 쬐고 낮에는 수분을 나누어 마시고 저녁에는 염분을 줄이고 잠들기 전에는 빛과 자극을 줄이는 것.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몸을 탓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나는 밤마다 깨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은 몸보다 마음을 더 지치게 합니다. 몸은 늘 조용히 적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이해하고 조금 덜 힘들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혹시 밤 소변이 점점 늘어나거나 통증, 혈뇨, 심한 부종, 급격한 체중 변화가 동반된다면 그때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미루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영상의 내용처럼 생활 리듬을 조정하면서 경과를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건강은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리하지 않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밤에 2번 깼다고 해서 내일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의 선택이 조금 더 편한 밤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오늘 내용 중 가장 마음에 남는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몸의 신호를 겁주지 않고 생활 언어로 풀어드리는 공간입니다. 앞으로도 검진표와 일상의 사이를 차분하게 이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전부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채널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차분하게 계속 정리해 두겠습니다.